지난 한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기약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진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최정점에 있는 이 재판의 달라진 상황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2차 구속 연장을 결정한 뒤에도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운을 띄운 박 전 대통령은 준비해온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4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면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재판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최순실 씨를 염두에 둔 듯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이 전원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입장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고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제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물론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재판부를 불신하면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면으로 보이콧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발빠르게 다음 순서를 준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판 보이콧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재판이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다며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선 변호인이 준비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며 한 사건으로 묶여있는 최순실 씨와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달 19일에 2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최순실 씨 측도 빠르게 재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앞으로도 재판을 분리하거나 안 되면 벌석 재판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3차 구속은 피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북한에 억류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거론하며 구속된 1년 동안 힘들었고 고문이 있었다면 원비어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재판에서 검찰의 의혹 제기는 과감히 걸러달라며 빠른 진행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을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재판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여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싸움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2차 구속 연장과 법정에서 재판부를 불신한 발언 등을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판치사.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재판치사라는 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80번을 받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 지연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발언을 하신 겁니다.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사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수장에게 구속연장이 적법했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불법적인 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차 의견을 물었을 때인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 구금에 의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발부는 적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불신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강영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그에 대해 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나요?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되도록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 전담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 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 국선 변호인은 400명 수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 사건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 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보통 국선 변호인은 한 명이 지정되지만 이 사건은 쟁점이 많아서 역대 최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 변호인이 선임돼도 기록이 10만 쪽이 넘고 이를 복사하고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재판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지 않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재판을 끄는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 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 2심 선고 때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청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그동안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장외 압박을 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며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입니다.